네, 미국 증시만 봤을 때 뭐 산타랠리는 실패했다고 하지만 1월에 들어서 이제 오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실제로 1월에 오일이 올랐을 때는 연간 상승률이 아주 높고 1월에 5일 동안에 좀 하락하면 좀 지지부진했던 그런 해가 있었네요. 자, 이제 국내외 전략가들 통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네. 1월 효과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하게 네. 되는데 이번 해는 어떨까요? 네. 미국 증시도 사실 산타랠리 저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조금 주가가 쉬었을 뿐이지 사실 그 전에는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저는 괜찮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연초 이제 첫 거래일에서도 미국 고용 지표도 양호하게 나왔고 물론 좀 약간 엇갈린 지표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몇몇 주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요 종목들은 큰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AI와 관련된 섹터들은 시장에서 크게 상승, 또 에너지와 관련된 섹터들은 시장 주도주 역할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모든 미국의 3대 지수들을 보면 그 지수의 위치가 썩 그렇게 모든 종목이 좋을 만한 위치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미국 시장도 이제 종목별로 좀 중요한 위치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2016년 트럼프 대통령 그때 1차로 처음에 당선됐을 때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조금 시장의 변곡이 좀 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지금부터 이제 트럼프가 취임한 1월 20일까지는 좀 오르락 내리락, 뭐 차익 실현과 또 저가 매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가 바로 취임 직후에 있거든요. 지금 뭐 사실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1회 정도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취임한 이후에 어떻게 전망치들이 변할지는 사실 조금 그때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너무 무리하게 매수하기보다는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좀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중 조절과 매매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미증시는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까지 저가 매수세와 차익 실현이 계속 혼재되어 있어서 좀 그 흐름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예, 네. 변동성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거기다 취임식 바로 다음에 FOMC가 열리기 때문에 또 금리에 대한 힌트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오래간만에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상승에 SK 하이닉스가 아주 강했고요. 또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먼저 국내 투톱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랜만에 조금 뭐 아직도 성에 차지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크게 좀 긍정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번 상승은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했다라기보다는 선물 쪽에서 크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약간 프로그램성의 성격이 아직은 좀 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하필 또 대통령의 이제 정치 이벤트가 좀 있었잖아요. 확실히 좀 그 이벤트가 이제 올해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심했다가 올해는 사실 다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해소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 PBR 0.8배, 그다음에 PER 8배 초반 수준, 이 정도 수준이 2,300, 2,400 사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도 수준이면 언제든지 외국인들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사실 목표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다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V자 반등이라던가 상승을 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락은 어느 정도 멈추지 않았는가. 이 정도 수준이면 하락은 멈춰져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시장 주도주에 있어서는 대형주들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종목별 대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선물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장중에 15,000계약까지 이상까지 순매수를 하다가 장 막판에 결국 환매도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사실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외국인들의 결국은 아직까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현물 뭐 2,800억 정도 수준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이제 진짜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적은 수량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 일단 먼저 많이 들어온 거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만 현물이 앞으로 조금 더 들어와야 지금 대형주들도 조금 더 강력하게 또는 밑에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뭐 반도체나 대부분의 종목들 보면 지금 사실 지난주에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 악재가 그동안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는 거는 이제는 악재보다는 호재 쪽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일단 그래서 1분기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주식 투자하시기에 좀 좋은 시기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많은 악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선반영이 크게 되었다. 이제는 좀 올라갈 일이 조금 더 많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네, 삼성전자 이번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낮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목표가가 낮아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돼서 이제 좀 턴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많이들 관심 있으신 게 이제 CES에서 차세대 AI 메모리 청사진을 발표하잖아요. 5세대 HBM3E를 공개하겠다고 네. 언급을 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18만 원 돌파 이후에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신규 네. 매수를 해야 되느냐. 네. 사실 저도 좀 고민한 구간이기는 합니다. 네. 조금 더 올라와 줘야 추세를 완벽하게 돌릴 수 있는 구간이라서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 보았을 경우는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에 워낙에 매물벽들이 좀 사실 많이 있어요. 한 반년 정도를 이 가격대에서 계속 이제 옆으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추가로 밀리지 않은 것도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조금 더 올라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한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고점이었던 24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다른 종목들도 저는 반도체 소부장들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마 추후에 또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실적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과 관련된 소부장들까지도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상승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올해 분명히 무언가를 저는 작년에는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어느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자 하이닉스가 되면 결국은 지수도 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는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부장주들까지 같이 네. 보자라는 네. 의견까지. 자, 요새 그 테마 형성에서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CS와 관련한 종목들일 겁니다. 네. 특히 이번에 CS의 화두가 AI이잖아요. 네. 근데 AI가 그 단어뿐만이 아니라 확장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네. 관심입니다. 이번에 그 로봇주가 아주 큰 관심이죠. 양자 컴퓨터와 함께. 네. 로봇주는 지난주에 조금 하락을 했는데 절호의 찬스로 좀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저는 거래 대금이 좀 자금이 좀 모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주에 보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급등한 반면 그동안에 시장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뭐 화장품, 조선, 로봇 주식들이 금요일 날 시장 전체 분위기 대비 사실 좀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결국은 위에 있는 주식들을 팔아서 아래에 있는 주식들을 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순환매 양상이고 그동안 주도주 섹터였던 종목들이 조금 고점에서 좀 밀리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전형적인 뭐 순환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올해 CES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수출 쪽에서 계속 우위가 있는 화장품 쪽은 실적도 실적이고 우리가 밸류에이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수출 성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환율 현상을 좀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상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화장품 소비재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조정 시에 좀 매수 기회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테슬라 전기차 인도량이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또 반등 나올 때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테슬라는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라기보다는 로봇이나 우주항공에 성장성을 두는 회사라고 이제 시장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로봇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로봇이 한때 2차 전지가 한때는 테마주였던 것처럼 지금은 산업이지만 네. 로봇도 이제 테마주에서 산업이 되는 그런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관련 주식들은 보면 우리나라 대형주들, 대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밸류체인들이 다 어느 정도 잡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로봇 주식들은 올 한 해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는 테마에서 산업으로 변화하는 시기로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이고요. 로봇과 화장품, 조선, 조정 시의 매수 기회도 같이 짚어줬습니다. 2차 전지주 좀 짚어주세요. 네. 실적이 반토막 났습니다. 저 바닥에 뚫린 2차 전지주 새해는 좀 다를까요? 저는
올해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일단 실적 부분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었고, 다만 여기서 오른다라는 것보다는 시장에 과연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로라도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그나마 하나 힌트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에서 2차 전지가 들어가는 비중이 한 30에서 40% 정도 원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봇도 결국은 산업용 로봇 말고 지금 테슬라가 하려고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들, 이런 로봇들을 보면 원가의 한 20에서 30% 정도를 2차 전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로봇을 무선으로 컨트롤을 하려면 2차 전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로봇이 우리 일상생활에 크게 돌아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에 선반영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2018년, 19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실적들을 보면 그때 흐름하고 저는 비슷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주식들은 잘 선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로봇 회사에다가 2차 전지를 납품하는 계약들이 있는지. 결국은 지금 사실 우리가 2차 전지에서 LFP 배터리에 밀려서 우리나라의 NCM 배터리가 좀 밀리고 있는데, 로봇도 2차 전지 초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고사양 로봇에는 NCM 배터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금은 초기에 우위에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좋은 내러티브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어느 정도 좀 반등, 실적에 대한 바닥 확인만 좀 나온다고 하면 올해는 2차 전지 섹터들은 지금 한 2년 정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1년 반 정도.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의 모멘텀은 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도 결국엔 로봇과 이렇게 관련이 네. 맺어지네요. 자,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녹여주셨습니다만, 네, 핵심 짚어주시죠. 이번 주는 일단은 야간 선물도 괜찮았고요. 미국 시장도 저는 양호합니다. 그래서 몇몇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이제 더 이상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 있는 주도주들은 조정 시에는 매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2월과는 분명히 1월은 좀 다른 흐름은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수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화장품이라던가, 그다음에 조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피부 미용 이런 쪽은 분명히 좋은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한국 시장이 좀 사실 매우 좀 전반적으로 좀 외부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인데, 분명히 12월 달하고 1월 달은 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없을 것처럼 생각했었던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특히나 제약바이오 섹터들 쪽에서 저는 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또 JP모건과 관련한 또 바이오 네. 살펴봐야 되겠군요. 황유연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